미분계수와 도함수 25페이지 59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속에 숨어있는 개념은 저거 무슨 개념이다? 수학 1에서 배운 개념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초입에 배운 개념이에요. 자, 나머지 정리 들어있어요. 네. 이건 뭐 나누는 것과 관련은 없으니까 나머지 정리는 아닌 것 같고. 항등식이 들어있어요. 항등식이 들어있는 게 보이는 사람 손 들어보자. 얘기를 듣고 나니 보인다. 손. 네. 여러분이 생각보다 항등식을 열나 못하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펴보세요. 내가 혹시나 알면은 넘어가려고 했는데 혹시나 모를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역시나 네. 자, 그러면 항등식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좀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할게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니까 조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가 이 정도밖에 보이지 않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에요. 등호가 사용되면 우리는 그 식을 등식 이렇게 부릅니다. 부등호가 사용되면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등식은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요. 등식 문제는요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등식에는요 절대 부등식이라는 개념과 조건 부등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항등식과 방정식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등식이라는 건 이런 식을 말해요. 2x는 2x 이런 식을 말해요. 방정식이라는 것은요 3x는 2 이런 식을 일반적으로 말해요. 그러면 얘네들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요 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 일명 근이라는 애를 구해보려고 했거든. 그랬더니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아무 수나 다 되지. 와, 얘는 x자리에 모든 값이 다 들어가도 항상 등식이 성립해. 근을 구하면 모든 값 이렇게 나와. 반면에 방정식은요 근을 구하면 뭐밖에 안 나왔다? 3분의 2일 때만 등식이 성립해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항등식 한번 같이 여기에 있는 문장 두 줄 읽어볼 거야. 큰 소리로 시작! 항등식 모든 x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 즉 등식을 풀었는데 답이 모든 값이 나오는 등식. 방정식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등식. 즉 등식을 풀었는데 답이 어떤 특정한 값만 나오는 등식. 이때 어떤 특정한 값을 우리 주로 뭐라고 부른다? 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절대부등식도 한번 읽어볼까? 시작! 절대부등식 모든 실수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즉 부등식을 풀었는데 답이 모든 실수값이 나오는 부등식. 조건 부등식 어떤 특정한 범위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부등식. 즉 부등식을 풀었는데 답이 어떤 특정한 범위만 나오는 부등식. 이때 어떤 특정한 범위를 우리가 주로 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비교해봤더니 누구랑 구조가 비슷한 것 같아? 항등식과 절대 부등식이 구조가 비슷한 것 같고요. 방정식과 누가 구조가 비슷해 보인다? 조건 부등식이 구조가 비슷해 보이는 게 느껴지시죠? 자, 그래서 항등식은요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항등식 문제를 낼 때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야 항등식 문제야 근을 구해보겠니? 이런 문제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래서 항등식 문제는요 페이지 그래서 항등식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렇게 넣으면 항등식인지 다 알잖아. 그러니까 좀 어려워 보이려고 얘 하나를 지우고 여기에 A 이런 걸 달아놓는 거야. 우리는 이런 애를 뭐라고 부른다? 미정계수라고 불러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 그래놓고 묻는 거야. 야, EX는 AX인데 얘가
항등식이야, 항등식. A는 뭘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등식 문제는 무조건 100% 뭐만을 답으로 요구한다? 미정 개수만을 답으로 요구하는 거고요. 방정식에서는 뭘 구하는 게 핵심이겠어? 근을 구하는 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져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선생님이 여기에 AX는 B, AX는 B 이렇게 두 개의 식을 달아놨어요. 근데 하나는 항등식이고 하나는 방정식이야. 그럼 항등식일 경우에 이 문제는 어떻게 풀리냐면요. 막 난리치는 X자리 아무 수나 들어가도 되지? 난리치는 X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앞에 곱해져 있는 A가 0이 나와야 되고 계산해서 B도 0이 나와야 돼요. 이게 항등식의 미정계수 A, B를 구하는 문제야. 그러면 얘는 방정식이니까 X를 구하는 거지. 얘를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X는 A분의 B 이렇게 풀려면 A는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 어머! 그럼 A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0 곱하기 X는 B. 거꾸로 읽어줍니다. B가 만약에 0이라면 0 곱하기 X는 0이 돼서요. X는 부정, 정할 수 없을 만큼 해가 열나 많다 라는 뜻이 되고요. B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0 곱하기 X는 0이 아닌 B가 나오는데 얘를 만족하는 X는 존재하지 않죠? 해가 없다 일명 불능이다. 이렇게 풀어. 오씨, 선생님 똑같은 식인데 항등식과 방정식일 때 이렇게 달라져요? 네.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는데 얘가 항등식이고 얘가 방정식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모르잖아. 그래서 수학 문제를 내시는 분들은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방정식일 때는 뭐 별로 언급 안 해요. 그냥 풀어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항등식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앞에다가 얘 항등식이걸라? 식은 이렇게 생겼어? 미정계수 해보겠니? 이렇게 3단계 구조를 갖게끔 만들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래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 뭐가 나와요? 항등식의 다양한 표현이라는 게 보이지? 자, 이와 같은 표현이 등장하면서 뒤에 등식이라는 말이 붙으면 무조건 항등식 문제고요. 이런 표현이 붙으면서 뒤에 부등식이라는 말이 붙으면 절대부등식 문제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표현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의미가 다 똑같아. 뭔 얘기를 얘네들은 표현이 다 달라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X자리에 아무 값이나 집어넣어도 등식이 성립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요 큰 소리로 두 번만 읽고 넘어갈 거 외워야 돼. 항등식의 표현이기 때문에 시작! 모든 X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 임의의 X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 잠깐! 자, 기억하십시오. 수학에서 모든이라는 말 나오면 우리 좀 마음이 편하지. 근데 임의의라는 말 나오면 왠지 기분이 찝찝하고 더럽지. 기억하세요. 임의의라는 말이 나오면 전부 다 100% 모든으로 바꿔버리시면 돼요. 알겠지? 같은 말이야.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같이 읽자. 시작! 임의의 X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 어떤 X값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X가 어떤 값을 갖든지 항상 성립하는 등식. X에 관한 항등식. 맞지? X자리 아무 수나 집어넣으란 얘기지. 그래도 성립해? 이 얘기 한 번만 더 했습니다. 시작! 모든 X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 임의의 X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 어떤 X값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X가 어떤 값을 갖든지 항상 성립하는 등식. X에 관한 항등식. 이런 표현 보이면 항등식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뒤로 넘겨서 항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등식의 성질. 자,
예전에 정석책에서 엄청 놀라운 풀이를 본 적이 있어. 항등식으로 풀어야 되는 풀인데요. 이런 풀이를 해놨어. 예를 들어 그때 정석 예를 들면 자, 이 x는 ax라는 식이 나왔어. 항등식이야. 그럼 우리는 그냥 이거 딱 보면서 a는 2 이렇게 얘기해도 돼, 안 돼? 되지. 이게 바로 개수 비교법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냥 좌변과 우변의 개수를 비교하면서 a는 2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정석에서 걔네 너무 심오하지. 이런 풀이를 해놨다?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식으로 풀어놨었어요. 옛날에 항등원이라는 개념은 항등식으로 푸는 건데 이렇게 풀어놨다? 이래놓고 x 뽑지. 2 마이너스 a는 0이지. 그러므로 a는 2 이렇게 풀어놨어. 이 풀이의 모순이 뭔지 알겠니? 이 풀이의 모순은 뭐냐면 이래놓고 정석은 그러므로 야 이래놨어. 근데 이 풀이의 모순은 뭐냐면요. 사실 얘는 얘 곱하기 얘가 0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x가 0이 되거나 혹은 a가 2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런데 문제는요. x가 0이 나올 때는 a는 아무 수나 나와도 돼. 맞습니까? 그럼 너희들은 야 이거 항등식이야 a 값 풀어봐 이랬는데 a는 2가 나올 수도 있고 x가 0일 때는 a는 모든 값이 나올 수도 있어. 이따위 답을 해 안 해? 안 하잖아. 얘는 왜 틀렸냐면요. 기본적으로 항등식이라는 건 개수 비교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야. 근데 얘 뭐 했어? 방정식 풀듯이 이항했지. 맞아?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은 항등식과 방정식을 정확히 구분해야 되고 항등식은 항등식 나름의 풀이 방법이 있고 방정식은 방정식 나름의 풀이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1차 방정식은 어떻게 푼다? x성은 x성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푼다? 인수분해 2, 근의 공식 이렇게 푼다. 자,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은 어떻게 푼다? 보기차식, 상반 방정식, 뭔가 빼먹은 것 같아.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 이런 거 이용해서 인수분해한다. 이런 방법이 방정식에 있고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에도요. 개수비교법, 미정계수법, 나누는 법, 미분법 이런 방법들이 나름 있어. 근데 이거를 막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항등식 문제 푸는데 방정식을 풀고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철저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항등식에 대한 개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는 항등식이다 라고 나오지. 그럼 얘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항등식 x가 아무 값이나 다 가져도 돼. 100만 마이너스 100만 내 맘대로야 막 이런 거지. 난리치는 x를 죽여서 고유하고 평온하게 0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x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앞에 곱해져 있는 a가 뭐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남은 식 그대로 불러서 b는 0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자. x가 난리치기는 난리치는데 다행히 똑같이 난리치고 있지. 그러면 등식만 성립하면 되니까 a와 c가 같고요. 남은 식 그대로 불러서 b는 d 부르시면 됩니다. 자, 3번 봅니다. 난리치는 x제곱 죽여버릴래? a는 0 and 난리치는 x 죽여버릴래? b는 0 그리고 남은 식 그대로 부르면 c는 0 되겠습니다. 4번은 어떻게 되겠다? a는 a 다시 and b는 b 다시 and c는 c 다시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 밑에 채우도록 할게요. 항등식의 성질을 결과적으로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여기까지 읽어보자. 측면에서는까지 시작! 항등식의 성질을 결과적으로 보면 같은 차수의 개수 끼리끼리 같다라고 정리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 x에 관한 항등식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x를 죽인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난리브루스를 치는 x를 죽이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x를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좌변, 우변 중 어느 한쪽에 x가 있을 때는 그 앞에 개수를 0으로 만드는 것이 x를 죽이는 작업이고 좌변, 우변 모두 x가 있을 때는 개수를 같게 만드는 것이 양쪽에 있는 x를 죽이는 작업이 된다. 단! 죽일 때는 몰아넣고 죽인다.
단 죽일 때는 몰아넣고 죽인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몰아넣는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간단한 예를 이용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항등식은 어때? 방정식보다 방정식은 좀 복잡했던 것 같고 인수분해도 배워야 되고 근해공식도 배워야 되고 좀 있어 보이는데 항등식 너무 유치한 거 아니야? 좀 유치하게 느껴지잖아, 성질 자체가. 그런데 이 유치함은요 사실 굉장히 강력해요. 방정식이 갖지 못한 어마무쌍 강력한 힘을 가진 게 항등식이야. 어떤 힘인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 이런 힘이에요. 자, x의 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할 때 ABC 구해봐 라고 요구하고 있지. 이게 바로 3단계 구성. 항등식 이걸랑요 식은 이래요. 미정계수 구해보세요. 항등식 이걸랑요 식은 이래요. 미정계수 구해보세요. 이와 같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여기 엄밀히 말하면 미지수 몇 개야? 3개지. 근데 식 몇 개야? 1개지. 한 개. 맞아요? 방정식이라면 미지수 3개를 식 하나로 구하면 열나 어렵지. 근데 항등식은요. 식 하나에서 미지수 100개도 구할 수 있는 강력함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녀석이 어딨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개수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요. 양쪽에서 난리치는 x제곱 죽이고 싶어요. 그럼 누구랑 똑같아야 돼? 3이랑 c-1이랑 똑같으면 되죠. 그래서 c는 몇이 나온다? 4. 요렇게 c는 4라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x를 죽이려고 했는데 몰아넣고 죽인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x가 여기저기 널려있지. 자, 옛날에 유태인들이요. 독일군에 의해서 학살당할 때 독일군이 유태인을 죽이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렇게 죽이진 않았어. 띵동! 여기 유태인 살아요? 빵야! 띵동! 여기 유태인 살아요? 빵야! 길 가다가 니 유태인이야? 빵야! 이런 짓은 안 했어. 어떻게 죽였어? 자, 여러분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이래가지고 몰아넣고 한 군데서 아우슈비츠 탄광에서 완전 몰아넣고 죽여버렸지. 죽이는 스킬이야. 얘도 이 집 저 집 널려있는 거야. 누가? 죽여야 될 x가. 이렇게 널려있으면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4 플러스 a에 x 이렇게 하나로 뭉쳐주셔야 돼요. 죽여야 되는 x를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값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죽이려고 해요. -4 플러스 a가 5가 되면 되죠. a의 값은 몇이 나오겠다? 9. 자, 그리고 이제 남은 상수항 비교하면 되네. b는 몇입니까? 4. 이렇게 푸는 거예요. 와우! 식 하나로 미지수 3개를 풀 수 있는 강력한 항등식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개념의 제목을 좀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보니까 밑줄은 밑줄 나왔네요. 맨 위에다 적습니다. 항등식은 미정, 계수. 아랫줄에 적습니다. 방정식은 근. 항등식은 미정, 계수. 방정식은 근. 항등식은 미정, 계수. 방정식은 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이 나름의 해법을 가지고 있듯이 항등식도 자기 나름의 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해법이 바로 뭐냐? 미정계수법이라는 개념이에요. 미정계수법. 자, 미정계수법은 뭐냐? 항등식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 일명 누구를 구하는 거다?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미정계수법이라고 부른다예요. 자, 미정계수법에는 크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번, 좌변, 우변 모두 전개할 수 있을 때. 좌변, 우변 모두 전개할 수 있을 때. 1번, 좌변, 우변 모두 전개할 수 있을 때. 이때 좌변, 우변을 째려보면서 개수 비교하시면 돼요. 개수 비교법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2번을 가지고 풀립니다. 자, 2번은 뭐냐? 모르는 각 옆에
가로가 곱해져 있을 때요. 자, 모르는 값 옆에 가로가 곱해져 있을 때 우리가 쓰는 개념 뭐야? 수치 대입법이라는 방법 되겠습니다. 수치 대입법. 자, 그리고 문제에서 나눈다는 말이 나올 때 이때는 그냥 나누시면 돼요. 나누는 법. 당식끼리 나눗셈 있죠? 그런 거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x에 관한 내림차순식을 x-p에 관한 내림차순식으로 바꿀 때 쓰는 방법. 연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미분계수 구할 때 쓰는 방법 뭐다?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 미분법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런 개념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미정계수를 구한다라는 것까지만 정리하고 갈게요. 수학 1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이야. 앞부분 풀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개념을 못 봐서 선생님이 준비해 놓은 요 녀석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봐봐. 개념을 배웠으니 이제 문제를 보시길 바래요. 보이십니까? 뭐가 보여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할 때라는 항등식 개념이 보이고 있어요. 맞죠? 자, 항등식 개념을 풀려면 우선 무슨 생각해주면 좋아? 모르는 값 너무 많이 나왔는데 얘 모르는 값인데 앞에 가로도 없고 수치대입법도 못 쓰겠네? 그래서 우리는 뭔 짓을 한다? 좌변, 우변 전개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꿀 거예요. 어떤 조건을 이용해서? 이차함수 fx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fx를 가정할 겁니다. 뭐라고 가정할까? 불러봐. 시작!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전제 조건 필요하지? 뭐야? a는 0이 아니다 라 하자. 이차함수니까 자, 요렇게 바꿔 놓을 거예요. 자, 그런데 주어진 관계식을 봤더니 관계식에 뭐가 보입니까? f-x가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은 f-x를 다시 정리해 볼 겁니다. 그래, f-x는 2ax 플러스 b야.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저 식을 요 녀석 이용해서 쭉 식을 쓸 수 있지? 자, 식 써보도록 하겠다. x 플러스 1에다가 f-x 곱하면 2ax 플러스 b 마이너스 2배의 fx식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리고 플러스 2는 0이네요. 좌변, 우변 모두 전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그래 정리해보니까 우선 요 녀석 정리하면요. 2ax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b의 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지. 자, 뒤에 있는 요식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2ax의 제곱 마이너스 2bx 마이너스 2c 플러스 2는 0이다 라는 식이 나왔네요. 와, 얘하고 얘 지워주네. 자, 그래서 정리했더니 2a 플러스 보자. bx 있고 여기 마이너스 2bx 있지? 계산하면 뭐예요? 2a 마이너스 bx 그리고 상수항 계산하면 b 마이너스 2c 플러스 2는 0이다 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오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항등식의 강력함을 이용해서 여기서 식은 하나지만 실제로 식 2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지. 난리치는 x를 죽여버리려고 얘가 뭐가 되면 된다? 0. 그리고 얘도 남은 식 그대로 부르니까 0이다.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자, 식 정리합니다. 2a-b는 0이 돼야 돼. 두 번째 식은요. b-2c 이 녀석 넘길게요.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이 있어. 근데 문제는요. f-1 f-2를 구해야 돼. f-1 구하려면 a하고 b값 구해야 되지. 근데 a하고 b값 구하려면 모두 구해야지만 나와. c도 구해야 되지.
ABC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지금 2개밖에 없네? 식 하나 더 찾아야겠다. 그제? 예. 그래서 막 문제를 째려봤더니 어떤 식이 보입니까? F형은 3이다 라는 식이 보여요. 자, 이 식을 정리해보면 X 자리에 0을 대입했더니 F형은 상수항 C가 되죠. 예. C는 3이다 라고 하나 나왔습니다. 즉 B-6은 -2네요. B의 값은 몇 나오겠습니까? 4다 라고 나왔어요. 자, B자리에 4 대입하면 이렇게 되네요. A의 값은 몇입니까? 2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F-1 구해볼 거예요. F-1은 2A 플러스 B예요. 자, 그래서 2A는 4고 플러스 B도 4고 그래서 답은 몇 나온다? 8. 예.